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새로운 차는 매달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서 혁신이라고 얘기할 만한 차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 크기가 스포티지랑 비슷한데 실제 공간은 카니발이랑 비슷한 차가 나온다면, 그리고 차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면 그건 혁신이죠. 그게 바로 PV5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혁신적인 차가 나왔어요. 대체 PV5가 어떤 차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기아는 PV5를 가리켜서 그냥 상용차가 아니라 PPV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좀 거창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러면 PPV가 뭐냐? 예전에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목적에 맞는 차량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니로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택시라는 용도에 맞는 택시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택시면 택시, 화물밴이면 화물밴, 캠핑카면 캠핑카, 이런 목적에 맞는 차를 내놓는 게 원래 PPV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PPV의 정의가 조금 바뀌었죠. 이제 기아는 PPV를 가리켜서 플랫폼 비욘드 비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차는 자동차가 아니다, 뭐든지 될 수 있는 기초 플랫폼이다 라는 건데요. 이제는 PV5 하나가 카니발 같은 승합차도 됐다가 리무진도 됐다가 캠핑카, 연구실, 스튜디오, 이동식 카페도 됐다가 등등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건 차가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PV5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전기차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기아는 이 PPV를 위한 EGMP S라는 플랫폼을 내놓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름에서부터 EGMP.S, EGMP의 서비스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처음부터 개발해서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EGMP를 가져와서 이걸 PPV 버전으로 최적화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싣고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RC카 같은 거죠. 배터리, 모터 같은 구동계는 차체 하부에 평평하게 집중 배치하고요. 그 위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어퍼바디, 그러니까 짐칸이나 승객석이나 냉동칸이나 등등의 다양한 어퍼바디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런 어퍼바디가 자유롭게 바뀌어야 되니까 뒤에다가 모터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터, 인버터, 감속기 모듈이 앞쪽으로 배치된 전륜구동 구조를 갖추게 됐고요. 기존의 EGMP에서 뒤쪽에 모터라든지 ICCU가 위치하면서 볼록 올라와 있던 이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1열부터 3열까지가 완전히 평평한 풀플랫 플로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트도 1열은 맨 앞으로 당기고 그 뒤로 2열, 3열 공간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PV5 같은 경우도 길이를 놓고 보면 4695mm, 이 스포티지보다 겨우 10mm인데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카니발 수준으로 아주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PV5를 비롯해서 앞으로 기아 PPV들이 제공할 아주 특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일반 EGMP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셀2팩 시스템이 적용됐어요. 기존에는 셀을 모듈에 한번 포장하고 그걸 다시 팩에 포장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셀을 바로 팩에다가 포장해버리니까 크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PV5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영상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4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EGMP의 800V 시스템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800V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PV5가 충전소를 다 점유하고 충전 속도 느려가지고 충전소에서 안 나가고 여러분들이 막 불만 생기고 이러면 아마 800V 시스템도 진작에 할 걸 이러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짜 EGMP S의 핵심은 바로 이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입니다. 이건 진짜 새로운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같으면 일반적으로 모노코크라는 방식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뼈대랑 차체 외부 패널이 하나로 합쳐진 통뼈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 모양의 틀이 있어야 되고 국화빵을 만들려면 국화 모양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붕어빵 틀을 가지고 국화빵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자동차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단을 만드는 라인하고 SUV를 만드는 라인은 쓰는 틀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지붕이 더 높은 밴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짝이 양쪽에 달린 화물차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러면 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생산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시간하고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많이 팔릴 만한 몇 가지 차종만 만들게 되고 일부 고객들이 원하는 혹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차는 따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GMP S의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요, 완전히 다른 이 두 종류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자동차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터, 배터리, 바퀴는 다 이 플랫폼에 깔려 있으니까 운전석, 조수석 부분, 그러니까 이 앞부분 프론트엔드 공용부만 그대로 놔두고 뒷부분은 이걸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모듈로 미리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겁니다. 지붕은 높은 지붕하고 일반 지붕으로, 측면은 도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트렁크는 양문형이 있고 위로 열리는 게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서 고객이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모듈들을 바닥 위에 조립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장애인 이동 차량 주문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높은 지붕, 슬라이딩 도어, 위로 올리는 트렁크 이런 식으로 모듈을 따닥따닥 조립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미니밴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 낮은 지붕에 도어 없는 측면에 양문형 트렁크를 조립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시트도 어떤 건 붙였다가 어떤 건 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의 자동차 공장을 다품종 맞춤 생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전에는 수익성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던 소수를 위한 특별한 차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교통약자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 다양한 모습의 PPV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먼저 PV5를 내놓고 5인승 패신저 모델과 카고 모델을 가장 먼저 시장에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두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V5 패신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열에 2명, 2열에 3명이 앉는 5인승 모델이 먼저 나왔고요. 나중에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3명이 앉는 7인승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인승 모델은 이번 PV5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추후에 PV7이라든지 더 큰 차가 나오면 그 차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PV5 패신저는 길이 4695mm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보다 10mm 긴 정도의 콤팩트한 크기고요. 그러면서도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이 휠베이스는 2995mm로 스포티지보다 200mm 더 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스포티지급, 공간은 카니발급이 돼서 나는 지금 카니발은 너무 커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걸로 보여요. 2열은 슬라이딩도 기본 적용되고요. 드나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 스텝고,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2열 도어 스텝까지의 높이를 399mm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세단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 일반적인 카니발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B필러의 어시스트 핸들 같은 것들도 꼼꼼히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2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슬라이딩 도어를 다 개방했을 때 이 개방폭이 775mm 수준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도 통과가 가능한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미니밴이라면 다 이 정도는 개방이 되는데 이건 스포티지급 길이를 갖춘 차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대단한 수치죠. 이게 역시 전용 전기차로 만들어지면서 휠베이스가 2995mm까지 엄청나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넉넉한 슬라이딩 도어 개방폭을 갖춘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당연히 지원되고요. 리클라이닝 했을 때 1열 시트백 하단에 풀레스트가 기본 적용돼서 2열 승객이 편하게 이 다리를 뻗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2열 시트는 폴드 앤 다이브 기능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시트를 접어서 살짝 아래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싱킹 시트처럼 바닥 안으로 쑥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차박, 차크닉 이런 걸 즐길 수 있게 되고, 짐을 수납할 때도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1330L의 어마어마한 트렁크 공간을 제공해 주지만 2열까지 적게 되면 2310L까지 거의 짐차처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러기지보드 아래에는 이런 히든 스페이스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 VTL 커넥터라든지 소화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수납이 되고요.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 이불이라든지 도마, 캠핑용품 이런 것도 수납할 수 있도록 대용량 트레이를 갖춰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도 실용적이고 좋아 보여요. 뭔가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숨겨놓을 수 있겠습니다. PV5 패신저는 롱레인지 단일 모델로 운영됩니다. 최고 출력 163마력을 발휘하는 전륜 전기모터 하나가 장착되고요. 71.2kWh NCM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이건 CATL의 각형 셀이 장착되는데요. 각형 셀은 셀2팩 구조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셀 자체가 금속 케이스로 감싸진 구조니까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충격에 강한 구조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각형 배터리는 사각형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채우면 되는 구조니까 배터리 팩에 죽는 공간이 없겠죠. 이 공간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각형 배터리는 우리나라 삼성 SDI도 굉장히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삼성 SDI가 셀2팩에 대해서는 조금 개발이 늦었어요. 올해에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PV5에는 이미 CATL이 만들어놓은 셀2팩 각형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어쨌든 이게 고출력을 발휘해야 되는 배터리나
모터가 아니고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CATL 배터리를 적용했는데, 배터리의 국적은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이 PB5에 맞는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PB5 패신저 전비는 4.5km/kWh라고 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58km로 EV3 스탠다드랑 비슷한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PB5 카고입니다. 컴팩트, 롱, 하이루프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롱 모델을 먼저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카고 롱 모델 전장은 4695mm로 패신저와 똑같은데요. 화물 공간이 길이가 2255mm, 폭은 1565mm, 높이는 1520mm라서 짐을 VDA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420L를 적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트렁크 계급폭이 최대 1343m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 길이가 1100mm인 국내 표준 팔레트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겠죠. 팔레트를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의 효율,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규격에 맞는 짐을 실는다라는 걸 넘어서 물류 시스템 전체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팔레트가 들어갈 수 없다면 수십 개의 상자를 작업자가 일일이 들어서 싣고 내리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 팔레트가 들어갈 수 있다면 수십 개의 상자를 한 번에 이 팔레트에 올려서 이거를 지게차가 떠서 싣고 내리면 되니까 상하차 시간이 수십 분의 1로 단축됩니다. 또 우리나라 모든 물류창고, 공장, 모든 시스템이 다 이 표준 팔레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팔레트를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PB5는 컴팩트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계급폭을 갖추고 있어서 이 표준 팔레트를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짐을 사람이 싣고 내려야 될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재고를 419mm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타고 내릴 때 힘이 크게 들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또 양문형 트렁크도 각도가 두 가지로 조정됩니다. 작은 짐 한두 개만 빨리 꺼내야 되는 그런 쿠팡 배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95도로 문을 살짝 열어서 짐을 빼면 되고요. 지게차 작업이나 짐을 한 번에 넣고 빼고 해야 될 때는 문을 활짝 180도로 열어놓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넣고 뺄 때 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알 수 있어요. PB5 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51.5kWh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71.2kWh 롱레인지 모델인데요. 둘 다 CATL의 NCM 셀트팩 배터리가 장착되고요. 한 번 충전으로 스탠다드 모델은 280km, 롱레인지 모델은 377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PB5 패신저, 카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대9 비율의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우스 커넥트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이건 그냥 PBV, 인비이클 인포테인먼트라는 겁니다. 아직 플레우스 커넥트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자동차 운영체제에 AAOS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보면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UI, UX를 적용해놔서 더 친근하고 알기 쉽고 직관적인 그런 사용 경험을 제공해 줄 걸로 기대됩니다. 또 이 한쪽에 내비게이션을 띄워놓고 앱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지도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도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약간 플레우스 커넥트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B5에 들어가는 이 PBV IVI라는 것도 결국에는 플레우스 커넥트로 좀 업데이트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가 됐든 지금 현대기아 승용차에 들어가는 CCNC OS보다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AAOS가 들어가면서 현대차 그룹 최초로 앱마켓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나 CJ 대한통운이나 등등 다양한 제3자 회사가 만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택배기사님은 택배 물량 관리 앱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택시기사님은 승객 호출 앱을 차에 직접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차에 지금처럼 핸드폰을 두 개씩 막 거치해 놓을 필요 없이 차에 직접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앱을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좋죠? 이런 거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레우스 플릿이라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플레우스는 뭐고 플레우스 플릿은 또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플레우스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름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 그 전체의 이름이 플레우스고요. 이 중에서 플레우스 플릿은 차량 관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기존까지 우리가 렌트카 같은 걸 타면 여기 OBD 단자에 동그리 같은 걸 꽂아서 차량의 현재 상태를 뽑아서 군대 지통실 같은 그런 관제센터에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플레우스 플릿은 별도로 이런 걸 설치할 필요 없이 차량 상태나 운전자 상태나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서 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S로 운행을 기록해서 차량 운행일지까지 자동으로 써지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운송, 렌트카 회사 등등 이런 다양한 회사들에서 PB5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차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최초로 들어온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 애드기어죠. 지금은 차에다가 거치대나 이런저런 차량 용품을 실내에다가 달려면 애프터마켓 제품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손풍구에 꽂고 디스플레이 위에 뭘 달고 이런 식이었죠. 약간 억지로 액세서리를 붙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아에서 아예 운전석 전방 크래시패드, 센터 콘솔, 러기지 사이드, 루프 이런 데에 각종 용품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레일 같은 걸 제공해줘서 휴대폰 거치대나 휴지통, 선글라스집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도 기아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할 거고요. 확실히 기아가 이 PB5를 만들면서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한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아 PB5가 어떤 자동차인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겠죠. PB5 카고 스탠다드 모델은 4,200만 원 시작입니다. 이 카고 모델은 소형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개소세는 비과세고요. 여기에 전기 화물차라서 보조금도 일반적인 승용 전기차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보조금 총 1,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남 합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총 1,971만 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실구매 가격은 2,850만 원 시작, 경남 합천에서 실구매 가격은 2,229만 원 시작입니다. 지금 스타리아 카고 3인승 모델 시작 가격이 2,84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구매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도 유지 비용이 있어서 PB5는 압도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거 카고 모델은 인기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PB5 패신저 모델 가격도 보면요, 시작 가격이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4,540만 원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358km 정도로 짧아서 서울 기준으로는 보조금 총 516만 원을 받고요. 경남 합천 기준으로는 보조금 총 1,20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실구매 가격은 4,024만 원 시작, 경남 합천에서 실구매 가격은 3,338만 원 시작이 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PB5가 차체 크기 자체는 스타리아나 카니발보다 작지만 이 실제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둘과 거의 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런데 훨씬 경제적이고 정숙하고 기동성이 더 좋고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PB5가 훨씬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PB5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